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환경에 의해서만 강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라고 대충 후려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AGI랑 일일이 사람이 막 이렇게 통제를 해서 피드백을 주는 게 아니라 알아서 스스로 학습을 하고 알아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장을 하는 형태가 큐러닝에서 있지 않았겠느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오픈 AI의 샘 엘트먼 쿠데타 사건 다시 원복해서 샘 엘트먼이 CEO로 복귀를 했고요. 여기에 대한 많은 썰들이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추측 중에 하나가 오픈 AI가 AGI만큼의 초지능을 가진 AI를 발견했다. 뭐 이런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샘 엘트먼이 너무 광폭 행보를 하니까 이걸 말려야 된다. 그래서 일리아 수축 해버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딥하게 들어가자면은 이 AGI를 이 현재 GPT-4라는 거에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큐스타라고 하는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잘 나가는 스타트업에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알고리즘이다 라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이터에서 전달한 이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이 큐스타 알고리즘이 어떤 것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게 구글의 제미나이 발표의 연기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GI가 발견이 되면은 이제 인류가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 이 슬로우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행보가 있지만 또 EACC 진영에서는 빨리빨리 발전시키자 이런 것들이 계속 더욱더 힘을 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샘 엘트먼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AGI의 한 단계 도약을 나타내는 큐스타 알고리즘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로이터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요 기사입니다. 오픈 AI 리서처스 경고했다. 이사회한테 CEO의 축출 전에 브레이크 스루가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라고 어떤 정보통에 의해서 얘기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몇몇의 연구자들이 이사회한테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무슨 편지를 썼냐? 워닝을 했다는 거죠. 뭘 워닝을 했어? Powerful Artificial Intelligence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은 자, 이 소스는 인용을 했는데 이 레터를 인용을 했다는 거죠. 스텝 리서처들이 이사회에 보낸 이 레터를 참조를 하는데 결국 샘 엘트먼의 해고로서 이어질 수 있게끔 얘기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컨선이 있었냐? Commercializing advances before understanding the consequences.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발견의 AGI가 이걸 이용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커머셜라이징을 하고 막 이렇게 빠르게 가면은 좀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A project called Q-Star and a letter to the board before the weekend event. Q-Star라고 알려진 게 실제로 이제 인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큐스타라고 하는 게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이 스타트업에서의 서치에서 특별히 이 AGI와 관련돼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오픈AI가 AGI를 디파인 하는 데 있어서는 자율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 큐스타라는 게 연구원들에 의해서는 굉장히 옵티미스틱하다. 굉장히 낙관적으로 봐진다. 이런 성공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큐스타라는 거를 뭔가 했는데 이 큐스타 알고리즘을 이용하니까 AGI라고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뭔가 혁신이 있었다라는 내부 얘기가 쪽지로 이사회한테 전달됐고 이거 너무 빨리 가서는 안 된다. 라는 쪽지가 전달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큐스타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진짜 그럴 개연성이 있느냐, 이거를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알고리즘은 어떨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이 리서처들, AI 리서처들이 같이 고민해갖고 이게 아마 이걸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크게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각은 바로 이 큐스타라고 하는 거는 원래 강학습에서 쓰고 있는 큐러닝과 최적 경로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 A스타라는 게 결합된 구조라고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일단 큐러닝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강화학습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강화학습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원숭이가 있으면은 원숭이가 시킨 대로 잘하면은 바나나를 주고 잘 안 하면은 바나나 안 주고 이러다 보면은 점차 바나나를 주는 쪽으로 자기가 잘 생각해서 판단을 내리겠죠. 이게 바로 강화학습의 개념입니다. 보상을 계속 주는 형태로 해서 학습을 시키는 형태가 강화학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큐러닝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한 구조로 가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AI가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의사결정을 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원숭이가 미로를 찾아야 되는데 뭐 엉뚱한 데로 계속 가가지고 계속 뚫으려고 가고 이러면은 미로를 못 찾잖아요. 근데 점차 이걸 보상을 잘 하면은 관측을 한 다음에 보상을 주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한 다음에 계속 이거를 하는데 여기서의 차원이 다른 거는 바나나를 준다라는 거는 사람이 직접 주는 거잖아요. 근데 큐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 환경 자체에서 보상을 얻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미로에 갔을 때 뭔가 막힌다면은 특정한 환경에 있어서 일로 가면은 뭔가 막히네 라고 하는 거를 자체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리워드를 주고 하다 보면은 이 전체 미로의 각 스팟 각 위치마다 일로 가면은 좀 좋더라, 일로 가면 안 좋더라 라고 하는 특정한 정보들, 점수를 매길 수가 있겠죠. 그런 리워딩 정보를 준대 그걸 큐러닝에서는 큐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퀄리티 테이블이라고. 이 퀄리티의 점수를 일로 가면은 점수 좋게 줄게, 일로 가면은 잘 안 줄게, 이런 식으로 퀄리티 테이블, 큐 테이블을 만들어요. 그럼 각각의 위치에서 큐 테이블을 갖고 있으니까
이 원숭이가 어느 위치에 있건 간에 그 위치에서 최선을 할 수 있는 어떤 치팅 시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걸 따라가면 되니까 요 큐 테이블대로 학습을 하면은 나름대로 어떤 환경에 있어서 강화학습된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GPT-3, GPT-3.5 이렇게 오면서 획기적으로 개발이 됐던 게 바로 인스트럭트 GPT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 RLHF라고 부르죠. Reinforcement Learning, 이거는 강화학습이고, 이게 휴먼 피드백에 의해서 사람이 직접 가요하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행동해 라고 하는 게 GPT의 획기적인 발전의 토대가 됐거든요. 즉 강화학습을 잘하니까, 특히 인간이 직접 가해를 해주다 보니까 로스쿨 시험도 그렇고 의사 면허 시험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더라 라는 결과가 있었는데, 요게 기존의 강화학습이에요. 그래서 이 RLHF 같은 경우는 이 원숭이 대신에 원숭이 로봇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로봇에 RLHF를 적용한다는 개념은 이 미로를 찾을 때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는 대신에 로봇이 어떤 교차점에 달하면은 인간이 개입해갖고 야 절로 가는 게 더 나아, 이런 정보를 피드백킹을 하는 거죠. 앞에서 꺾였는데 또 꺾여서 막혔다라고 하면은 글로 가는 것 바에는 다시 돌아가서 가는 게 나아, 이런 식으로 피드백킹을 주는 형식을 RLHF,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Q러닝 같은 경우에는 인간에 의한 어떠한 피드백이라기보다는 이 환경, 미로라는 환경 자체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꺾이면은 점수를 좀 덜 줘야지, 아니면 이리로 쭉쭉쭉 가면은 이쪽은 점수를 더 잘 줘야겠다라는 전체적인 테이블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환경에 의해서만 강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라고 대충 후려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AGI랑 일일이 사람이 막 이렇게 통제를 해서 피드백을 주는 게 아니라 알아서 스스로 학습을 하고 알아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장을 하는 형태가 Q러닝에서 있지 않았겠느냐, 그게 바로 Q스타의 하나의 부분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한 개 더 추가가 된 게 바로 A스타 알고리즘인데, 만약에 미로가 이렇게 있다, A스타 같은 경우에는 결국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이에요. 우리 학부 때 자료 구조라든가 아니면 뭐 알고리즘 이런 거 연구해 보신 분들은 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플로이드 알고리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최단 경로를 검색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도 해결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최적의 해를 찾기 위한 어떤 알고리즘인데, A스타 알고리즘은 비슷해요. 똑같이 어떤 시작점에서 목표 지점까지 최단 경로로 가는 거를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막히거나 아니면 돌아서 가거나 이런 것들 다 비용으로 처리가 될 수 있겠죠. 그냥 빨리 가고 싶은데 그냥 막 가는 것보다 어떤 비용을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A스타의 알고리즘은 제가 더 학부 때 학부 졸업 과제로 이제 로봇 비전 처리하면서 최적 경로로 갈 때 이 A스타 알고리즘을 썼거든요. 이 뭐냐, 사람이 적당하게 야 일로는 안 가도 돼 라고 약간 대충의 어떠한 큐리스틱한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적 알고리즘을 찾긴 찾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해서 컴퓨팅을 많이 해서 안 가도 될 부분을 이제 제하는 부분, 예를 들어 미로에 딱 봐도 야 저기는 당연히 안 가도 된다 라고 하면 저쪽에 좀 배제할 수 있도록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큐리스틱한 정보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Q스타라고 하는 거는 앞서 이 Q러닝이라고 하는 강학습과 A스타라고 하는 탐색 알고리즘, 요게 잘 섞여가지고 뭔가 잘 복합적으로 돼서 했던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Q스타가 여기 쪽지랑 알려진 거에 의하면은 어마무시한 컴퓨팅 리소스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한다는 건데, 이 A스타와 Q러닝이 딱 통합돼가지고 여러 다단계로 이렇게 뭔가 추론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 그리고 Q테이블을 와당창 크게 만들고, 그래서 텍스트든 이미지든 추론할 수 있는데 AGI만큼의 뭔가 추론할 수 있는 광대한 컴퓨팅 리소스를 필요로 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Q러닝과 A스타가 합쳐진 게 아닌가 라고 추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올해 5월 오픈 AI가 단순히 올바른 최종답에 보상하는 대신에 그냥 적절하게 올바르게 추론하는 단계마다 보상을 딱딱딱 해내면서 새로운 최첨단 기술을 달성하기 위한, 즉 AGI죠. 이 AGI를 달성하기 위한 모델을 훈련시켰다라고 이미 기사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Q스타 알고리즘을 만약에 이러한 식으로 만약에 구현을 했다라고 추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이걸 만약에 이용한다면은 기존에 있던 LLM 모델, 챗GPT보다도 특정 목표 달성에 더욱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작업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뭔가 그냥 대답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보상까지 고려할 수 있다. 왜냐하면 Q테이블이 가지고 있고 Q테이블로서 최적의 해로 A스타로 막 찾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채팅을 하면서 혹은 대화를 하면서 뭔가 좀 더 최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쪽으로 보상을 고려해서 훨씬 더 AGI와 가까운 수준으로 밝혀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추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인간은 그냥 따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장기적인 것까지 생각을 해서 충분히 학습한 다음에 창의력을 발휘해내는 이런 AGI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거는 구글도 이러한 것들을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이어드 기사를 보시면은 이게 6월 기사거든요. 새로운 알고리즘이 챗GPT를 이렇게 없애버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요, 자 여러 가지 얘기가 돼 있는데, 고어라든가 아니면 비디오 게임에서 making repeated attempts and receiving feedback on its performance, 그러니까 게임 할 때도 이렇게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뭔가 액션을 취하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It also used a method called tree search to explore and remember possible moves. 그러니까 탐험하거나 기억하기 위한 가능한 무브를 보드에서 움직이기 위해서 트리 서치를 이용했다. 이 트리 서치가 아까 A스타 알고리즘과 비슷한 거예요. A스타 알고리즘도 어떤 탐색을 할 때 좀 더 짧은 거리를 가기 위해서 가는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마치 트리 서치, 트리로 이렇게 검색하는 이 자료 구조 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마치 그 나뭇가지처럼 돼 있는데 yes, no, yes, no 이렇게 순서대로 가듯이 이렇게 가지를 치면서 가는데 최적의 경로로 가는 것 같은 이런 것에서 구글도 뭔가
뭔가 답을 찾은 것 같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알고리즘이 마치 다음 AGI로 가는 스텝에서 확고한 근거가 아닌가라고 추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아닌 다른 접근은 바로 50년 전에 나온 한 Q스타 알고리즘이라는 논문을 제가 또 찾았거든요. 제가 이 논문을 분석해보니까 이 Q스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시스템, 이러한 시스템 과정에서 문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의미적으로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어떤 질문이 던져지면 여기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고 잘 탐색을 해가지고 대답을 하는 방법,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이 무려 50년 전에 나온 논문입니다. 1973년도니까 메릴랜드 대학과 매사추세츠 대학 거기서 나온 논문인데, 이 알고리즘 자체는 메릴랜드 Refutation Proof Procedure System MRPPS라고 부르는 이러한 시스템의 증명에서의 일부로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장, 두 개의 절이 있잖아요. 그럼 두 개의 다른 절이 있으면은 요걸 토대로 해서 결론을 다시 도출하는 방법. 지금은 GPT를 쓰면 되는데 50년 전에 이미 Q스타 알고리즘이라는 이러한 선구적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뭔가 이거를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냥 셜록이 막 딱 사람 보면은 쟤는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티처일 거야.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람피네다. 뭐 이런 걸 추정하잖아요. 그리고 목을 보면은 담배는 안 피네네. 뭐 이렇게 추정을 하듯이 어떤 단서들이 이렇게 쭉쭉 있으면은 그것들을 수집을 한 다음에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하는데 어떤 탐색을 하는 형태로 가고, 이게 의미론적으로 의미가 있다. 의미론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건 결국 우리가 딱 문장을 봤을 때 이해가 되게끔 추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문법적으로도 맑게 생성을 할 수 있으니까 50년 전에 나온 이러한 약간 AI스러운 질문과 답을 하는 시스템에서 어떤 힌트를 얻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거는 Q러닝과 A스타를 합친 하나의 후보, 요게 Q스타다라고 하는 부분과 Q스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50년 전에 나온 요런 알고리즘을 활용했다, 요 두 가지 안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논문인데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나와 있고, Q스타 알고리즘 Search Strategy, 탐색 전략이다, 연역적인 퀘스천을 위해서. 그래서 피시맨과 맥스킴이라는 두 분이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막 얘기를 해놨어요. 프로블럼 오퍼레이터 해가지고 각각의 함수들이 연관된 거 계산하는 방법도 얘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질문 1과 질문 2에 대해서 추론된 절에 대해서 각각 팩터를 평가한 이런 테이블들이 있는데, 이 Q스타와 시그마스타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시스템이거든요. 이 두 개를 각각 비교를 한 거예요. 결국 Q러닝은 AI가 방학습을 할 때에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학습하도록, 알아서 학습하도록 하는 유도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방금 보신 그 논문은 Q 알고리즘 자체가 AI가 연역 능력을 향상시키니까 조금 다른 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Q러닝과 A스타가 합쳐진 형태가 지금 오픈 AI에서 말하는 Q스타다라고 보신다면은, 이거는 아무리 복잡한 환경에서도 환경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피드백킹을 하는 거죠. 사람이 일일이 가열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학습하는 형태의 AGI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될 거고요. 이런 거는 뭐 순간순간에 의사결정이 필요한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다양한 곳에서 쓸 수가 있겠죠. 반면에 Q스타 알고리즘 논문, 50년 전의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AI가 연역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최근에도 뭐 GPT 같은 경우에 사람이 90% 푸는 거 GPT가 뭐 30%밖에 못 풀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이 연역적으로 Q스타에서 찾았다라고 하면은 뭔가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을 더 자세히 할 수 있다거나, 뭐 의료진단 같이 이런 게 심층적인 분석 같은 것도 잘 분석할 수 있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어느 쪽이라고 하든 간에 둘 다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어떤 AGI가 탄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아직 Q스타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뭔지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지만도 현재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픈 AI의 쿠데타 이후에 AGI가 실제로 발견이 됐다라고 점차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짜 Q스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추정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형태에 있어서 상당히 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야 한낱 유튜버에 불과하지만 훨씬 더 똑똑하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나눠주시길 바라보고요. 그 외에 다른 소식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GI에 특이점이 오고 있는 가운데 공포스러우면서도 그 원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알려드리고자 하는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